자, 라리가 정상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리가는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했고, 네. 2위는 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리그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약진의 약진을 거듭한 샤비의 바르셀로나가 2위를 했고, 네.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됐고, 네. 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나 베스트 같은 거를 좀 영종이 뽑아주시죠. 네.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우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레알 마드리드의 전반기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죠. 물론 2022년 1월 달쯤에 한 차례 주춤하긴 했어요. 그 주춤한 시기에 코파델레이가 있었던 게 레알 마드리드 팬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좀 달랐다면 트래블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은근히 결과를 잘 내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팬들도 약간 롤러코스터 행보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안첼로티 얘는 생각이 없어 이러다가 아니 결과를 가져오네. 선수 교체는 잘하네. 이러면서 이제 안첼로티를 바라보는 시선도 약간 달라졌고. 특이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터진 것도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굉장한 도움이었죠. 그쵸. 그래서 유럽 최정상의 원투펀치를 보유한 팀이 됐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세 번째 펀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호드리고가 득점을 한 네. 것도 있었고. 호드리고가 올 시즌에 정말 골을 못 넣다가 네. 결정적으로 이 시즌 막판에 골을 넣어줬거든요. 참결에 나간 거에 이 호드리고의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뭐 올 시즌 정말 좋았다. 잠시 후에 베스트 11 얘기할 예. 텐데 베스트 11 얘기할 때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의 중앙 라인의 수비는 너무 탄탄했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당연히 뭐 우승할 자격이 있는 있는 팀이니까. 팀이요. 그럼요. 네, 반면에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도 했고 뭐 메시 떠난 첫 시즌이었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따랐는데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어려움이 따랐던 거는 사실은 여름에 영입을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겨울에 영입을 잘했어. 겨울에 오바메양, 가봉맨. 페란, 네. 아다마, 알베스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분위기를 바꿨기 때문에 후반기에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페라는 괜찮으신가요? 페란은 아니죠. 네. 아니 페라 이게 얘기하시길래. 아니 그냥 겨울에 영입됐다 그렇죠, 해도 그렇죠. 예, 맞아요. 그 그건 얘기예요. 맞아요. 네. 물론 이제 돈 들인 페란이 좀 더 많이 해줬으면 더 잘해줬어야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긴 있는데 여하튼 바르셀로나도 사비 감독 밑에서 올 시즌은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즌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실망의 시즌입니다. 실망스럽죠. 팬들도 굉장히 특히나 뭐 현지 팬분들의 생각은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국에 있는 팬들은 시메오네 감독에 대한 또 다른 실망. 네. 시메오네 감독이 사실 지난 시즌에 우승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변화를 좀 적게 주면서 안 좋은 부분만 메워 나가면 되는데 로드리고 데 파울 같은 경우로 영입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을 변화해주고 마르코스 요렌테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 마르코스 요렌테가 지난 시즌에 그 엄청난 득점력 올 시즌에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루이스 수아레스는 나이가 또 들었고 그렇지. 그리고 조앙 펠리스는 좋은데 초반에 조앙 펠리스에게 선발 기회를 많이 주지 않은 것도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엇박자가 좀 심했던 시즌입니다. 여기다가 수비도 흔들렸어요. 그렇지. 수비 흔들린 게 저는 큰 것 같아요. 오블락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느 타이밍부터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초반부는 정말 안 좋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굉장히 잘 나가다가 후반기에 이제 승리하는 모습이 좀 줄어들면서 무승부가 너무 많아. 그래. 이건 해결사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세비야는 경기를 정말 잘 푸는 팀이에요. 미드필더 라인, 네. 이선 라인 좋은 선수들 많습니다. 근데 최전방에서 엔네시리도 그렇고 라파미르도 그렇고 그러다 마샬 왔는데 얘는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가 결국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땄습니다. 그럼요. 베티스가 여기 목 밑에 딱 왔었거든요. 근데 베티스가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거기서 패배하면서 결국은 베티스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게 됐고요. 그래도 베티스는 유로파에다가 코파델레이를 땄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즌이었고 코파델레이 우승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베티스는 훌륭한 성공한 시즌이죠. 거죠. 네, 페레그리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빅4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사이 안에 든 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하고 규모도 다르고 전체적인 상황도 다르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과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했고 코파델레이 우승했다. 이거는 뭐 아주 괄목할 만한 시즌이다. 나는 선수들에게 너무나 자신감, 자랑 뭐 이런 걸 느낀다. 우리 선수들 너무 잘했어요. 막 이런 모습. 그런 모습 나왔었는데 베티스는 올 시즌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어렵게 우승했다면 저는 베티스를 올 시즌의 팀으로 뽑아도 될 정도로 올해 팀은 베티스다.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물론 네. 이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랬다면 베티스를 뽑고도 싶었어요. 그 정도로 좋은 시즌이었다. 네, 그 정도로 좋은 시즌이었고 베티스의 축구가 정말로 재미났어요. 네. 왜 그러냐면 후안미가 터졌잖아요. 그래, 후안미가 좋았죠. 그러니까 윌리안 주제도 영입하고 보로야 이글레시아스도 있다 네. 보니까 최전방에서 내려오면서 또는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 끌고 내려오면 후안미가 들어가서 골 넣는 패턴. 여기다가 카날레스, 패키는 계속 위치를 바꾸면서 네. 플레이메이커 역할하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경기를 보면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베티스는 좀 아쉬웠다. 이 챔피언스리그까지 나갔으면 이거는 완벽한 시즌. 최고 시즌이죠. 요거만 좀 아쉬웠고 소시에다드는 공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6위에 머물면서 예. 지금 베티스하고 소시에다드가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이 UEFA 컨퍼런스 리그 나가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빌바오하고 경쟁했습니다. 네. 사실은 비아레알이 유로파 리그 진출을 놓고 소시에다드와 경쟁하다가 밀려나갔죠. 그래서 이제 빌바오하고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막판에 펼쳐졌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떠나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챔스에서 선전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사실 리가만 봤을 때는 이번 시즌 비아레알의 리가 성적이 좀 들쭉날쭉하기도 네. 했고 안 좋았던 부분도 많이 있고.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리그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이제는. 네, 왜 그러냐면 비아레알 지휘봉 잡고 나서 비아레알을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온 겁니다. 네. 지난 시즌에도 비아레알은 7위였어요. 그런데 올 시즌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까지 진출을 시켰는데 리그에서는 7위예요. 그렇지. 물론 이게 비아레알의 선수단이라든가 모레노 아니면 부상도 좀 컸고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리그에서의 성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지금이 비아레알 최고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아레알이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가 없었는데 그래, 우승시켰고 유로파리그 우승했잖아요. 챔스에서 바이언을 격파를 네. 하고 리버풀을 위협했으니까. 그런데 이 최고의 전성기에 대한 비판의 시선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당연하죠. 리가의 성적이 이렇게 안 좋으면 따라오면 최소 유로파권은 확보를 좀 해줘야지. 네. 물론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라드 모레노가 올 시즌 부상이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상이 따라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나이 에메리 감독도 올 시즌 어렵게 펼친 건 맞아요. 그리고 유럽 대항전 나가긴 나가는 거잖아요. 컨퍼런스 나가니까. 네.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느낌이면 컨퍼런스 다음에 또 잡을 것 같아. 비아레알이 또 우승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이제 리그하고 컨퍼런스 리그를 동시에 잡아보자. 이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코파델레 우승 베티스가 있잖아요. 네. 발렌시아하고 베티스가 결승전에서 붙었는데 베티스가 우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왜? 호아킨 시절에 우승했는데 호아킨 시절에 또 우승한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호아킨이다. 역시 그아우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 베티스가 우승함으로 인해서 스페르코파 진출은 리그 1, 2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네. 그리고 코파델레 결승전에 진출한 베티스 발렌시아. 베티스 발렌시아 이렇게 진출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다음 시즌에는 여기가 이제 상위권 얘기예요. 그쵸. 네. 하위권 얘기하면 그라나다, 레반테, 알라베스가 있는데 마요르카가 마지막까지 극적으로 살아남았죠. 극적으로 잔류했죠. 예. 네. 결국 이제 그라나다, 레반테, 알라베스가 이렇게 강등당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불과 그 최근만 돌아보더라도 유럽 대항전에 나갔던 팀인데 네. 그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끈끈한 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있는데 여하튼 이 세 팀이 강등을 당했고 승격한 팀 결정된 거는 알메리아하고 바야돌리드 두 팀이고요. 3위 에이바르, 4위 라스팔마스, 5위 테네리페, 6위 지로나는 6월 초에 플레이오프 해야죠.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팀이 결정이 올라오고. 됩니다. 요렇게가 이제 팀 사정입니다. 그리고 선수 개인 수상 보면 벤제마. 벤제마 피치치. 네. 벤제마는 발롱도르. 올 시즌 MVP죠. 발롱도르 예약. 네. 27골을 넣었으니까요. 벤제마는 진짜 올 시즌 너무나 대단했어요. 미친놈이에요. 네. 그리고 사모라상은 쿠르투아가 아니라 야신부누입니다. 네, 세비야가 최소 실점을 기록했거든요. 야신부누 골키퍼가 경기당 0.77골을 실점했고 사모라상 순위에서 두 번째가 쿠르투아예요. 그래서 야신부누가 정말 잘해준 시즌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신부누가 너무 잘했지만 쿠르투아 때문에. 쿠르투아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너무 세니까. 마지막 결승전에 그게 뭐 사람이 막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네. 야, 난 미쳤다. 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크레이지 쿠르투아가 아닌가. 골키퍼가 트로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표본을 보여주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 가졌어요. 리버풀을 상대로 역습 위주의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쿠르투아가 있구나. 수비도 잘했고 다 좋은데 그 마지막에 쿠르투아의 그 진짜 통곡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으니까. 아, 살라가 정말 아쉬웠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독에게 주는 상은 안첼로티 감독이. 안첼로티. 그리고 스페인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은 이아고 아스파스가 탔습니다. 아스파스가 예전 같진 않아도 그래도 아스파스는 아스파스예요. 그래도 아직은 아스파스예요. 네. 여기도. 아니 마르카 기준으로는 아스파스가 17골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트랜스퍼 마켓이라든가 아. 다른 곳의 골 기록을 보면 18골로 돼 있거든요. 여하튼 스페인 선수 중에선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아스파스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할 생각이에요. 네. 자, 그러면 라리가 베스트 11, 영종이 생각하는 베스트 11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베스트 11을 433으로 짜갖고 나왔는데 433. 최전방과 최후방은 뭐 당연히 벤제마 쿠르투아입니다. 쿠르투아. 네, 쿠르투아 골키퍼가 올 시즌에 36경기에서 29골 실점했고요. 16경기 무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절반 정도는 무실점 한다고 그렇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웬만해선 실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단단한 이 수비력을 보여주는 골키퍼인데 야신부는 골키퍼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야신부는 골키퍼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베스트는 네. 형은 쿠르투아를 뽑고 싶다. 야신부는 골키퍼를 비롯해서 세비야 선수들은 제가 선정한 베스트 11에 없어요. 하나도. 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비야의 수비력을 봤을 때에는 당연히 세비야 선수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뭐, 들어갈 텐데 네. 넣는다고 치면은 야신부는 골키퍼 줄스 쿤데인데 쿤데. 네, 사실 이 선수를 넣기에는 다른 선수들이 너무 더, 잘했다. 쿠르투아 골키퍼 올 시즌 진짜 그래. 대단했잖아. 네. 최후방은 그렇고 최전방은 벤제마죠. 이건 어쩔 수 말할 없습니다. 벤제마예요. 필요가 없죠. 네, 리그 MVP. 네. 네. 야, 벤제마가 32경기에서 27골 12개의 도움을 했는데 골도 골이고 도움도 도움이고 골의 영향가도 대단합니다. 대단히 좋죠. 네. 이 벤제마의 활약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호날두 시절에 그 임팩트하고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체감을 맞먹게 할 정도로 대단히 좋은 시즌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호날두하고 메시 떠나니까 내가 왕이야. 그래. 내가 그동안 왕인데 뒷바라지 해준 거야. 팀을 위해서.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터지고 그쵸. 네,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는데 벤제마가 이렇게 잡고 끌어올린 경기가 몇 경기인가요? 네. 벌써.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무서운 거죠. 그쵸. 최전방에 벤제마, 최후방에 쿠르투아니까 결국 골 넣을 선수 있고 막아줄 선수가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래서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죠. 그런데 지난 시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벤제마에 대한 득점 의존도 이야기가 굉장히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비니시우스가 터졌어. 비니시우스. 그래서 한 자리는 비니시우스. 네. 왼쪽은 비니시우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17골 13개의 도움했거든요. 네. 이게 리그 기준입니다. 진짜 좋다. 사실은 비니시우스는 20골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2022년 들어서 약간 주춤하긴 네. 했습니다. 근데 이 주춤했다는 게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 페이스가 너무 좋았으니까. 아니 득점이 주춤한 거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래.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블 돌파에 의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죠. 능력도 뛰어나고 여기다가 좀 더 여유가 생겼어. 자신감이 붙으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동료들 위치까지 파악하면서 플레이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선수는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요. 자신감을 완전히 받은 것 같아서. 네. 저는 비니시우스의 활약이 반대편에 있는 호드리구에게는 굉장히 좋은 약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이 정도로 터졌을 때 호드리구가 주춤했거든요. 얘 뭐야? 혼자 잘해. 얘 왜 갑자기 너 뭐 먹었니? 막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가 잘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현실을 부정하고 막 아니야. 얘는 그래. 곧 돌아올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를지언정 이제 완전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호드리구도 시즌 막판에 살아났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벤제마, 비니시우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아스파스 뽑았어요. 이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네. 사실 영주형의 이 위치에 기치. 넣을 선수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저는 후안미도 어떻게 한번 찔러 넣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라우데 토마스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라데토 이번에 굉장히 좋았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아고 아스파스는 볼 때마다 뽑고 싶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셀타비고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셀타비고가 올 시즌 성적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럽 대항전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셀타비고가 올 시즌 어려울 때마다 아스파스가 해결사 역할을 한 건 맞아요. 제가 마르카 기준으로 17골 네. 그리고 다른 기록 보면 18골. 18골로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아스파스는 올 시즌도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 사실 셀타비고는 막판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산티미나가 성추행 사건에 그래, 연결되면서 맞아. 그래서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아스파스는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베스트 11 뽑을 때마다 아스파스를 좀 많이 넣어서 올 시즌 아스파스를 좀 빼볼까 뺄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넣고 싶다. 넣을 수밖에 없다. 이건 개치입니다. 그래. 개치. 네. 네. 자, 영주형의 베스트 11이니까. 네. 저의 베스트 11이니까. 자, 그리고 미드피더 라인의 3명. 네. 베티스의 라미 페키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모드리치, 비아레알의 카푸에. 아, 카푸에 네. 그래. 네. 사실 미드피더 라인 고민 많이 했죠.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네. 바르셀로나 선수가 하나 높군요, 아직까지. 네. 페드리를 넣고 싶었어요. 네. 아, 이거 개치니까 하고 그래. 쓱 한번 넣을까 하는데 경기 수가 많지가 못 뛴 않아. 경기가 많아서 네. 부상으로. 나올 땐 정말 잘해줬지만 잘했죠. 못 뛴 경기가 많다 보니까 페드리를 넣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페키리를 뽑았잖아요. 네. 여기도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페키리를 뽑자니 카날레스를 카날레스가.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오히려 페키리를 아스파스 자리로 올리고 넣고. 이 미드피더 자리에 카날레스를 넣을까? 네. 이런 고민이 아.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카날레스도 올 시즌 정말 잘했으니까. 잘했거든요. 그래도 베티스의 에이스는 페키르다. 그래서 페키르를 뽑았어요. 페키르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뛰어난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올 시즌 6골 8개의 도움을 했는데 사실 활약상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는 좀 스탯은 좀 적다는 적다. 느낌이 들었어요. 이 득점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후안미가 많이 가져가고 그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카날레스하고 좀 배분되는 경향이 네. 있다 보니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나빌 페키르의 활약은 베스트 11에 뽑을만하다. 그래서 페키르를 뽑았고 모드리치는 돈터치입니다. 아, 그래. 네. 모드리치는 무조건 넣어야 돼. 있어야 되고. 축구 잘하는 놈. 아, 당연하죠. 아, 진짜. 느낌상 20년 뒤에도 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한번 보세요. 올 시즌에 크카모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크카모의 비판의 중심에는 크로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심에 안첼로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안첼로티가 있죠. 안첼로티도 있죠. 근데 안첼로티는 욕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 어떻게 욕할 수가 있겠어. 근데 토니 크로스 신기하게 또 결승전엔 잘하더라고요. 근데 체력적으로 많이 버거워하고 이런 모습이 토니 크로스에게 많이 보였고, 그래서 많은 팬들이 카마빈가를 써라, 아니 발베르데를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안첼로티가 생각해낸 방법이 발베르데를 오른쪽 그렇지. 측면에 올리되 네. 플레이할 때 중앙 쪽에서의 플레이 관여도를 도와주고. 높이는 그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발베르데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선수와 비교했을 때 역시 이제 페키르, 모드리치는 뽑아야 되겠으니, 특히 모드리치는 돈터치니 네. 이렇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비아레르 카푸에를 뽑았어요. 카푸에 올 시즌 한 거 많아요. 네. 이게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영향력 때문일 수도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도 다니 파레오와 카푸에가 좋은 조원에서 조합이었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저는 귀도 로드리게스도 생각했어요. 아. 귀도 로드리게스가 정말 영리한 선수예요. 네, 좋죠. 그거 있잖아요. 참 껄끄러운 미드피더인데 타리그 링크들도 나잖아요, 기도 네. 로드리게스는. 껄끄러운 미드피더인데 카드는 잘 안 받을 것 같은. 그러니까 반칙 그 전까지만 그렇지. 거칠게 하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상가시죠. 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반칙성 플레이라고 하고 나서 옐로 카드를 받으면 엄청 너무 억울해하고. 이 정도는 옐로 카드가 안 나올 수준이잖아. 막 네. 이런 거. 그래서 기도 로드리게스 생각했었고 요 위치에 다양한 선수를 생각했는데 그래도 카페를 뽑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백포입니다. 왼쪽 풀백. 베티스의 알렉스 모레노. 아, 올 시즌 알렉스 모레노 공격력 정말 대단했고요. 올 시즌 알렉스 모레노가 보여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위에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글레시아스든 네, 보라 이글레시아스. 윌리안 주제든 끌고 내려오고. 내면 후안미가 올라간다. 그럼 이쪽 측면은 누가 공격하냐? 알렉스 모레노가 네.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알렉스 모레노가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올 시즌 5골이나 넣었어요. 좋네. 네. 진짜 좋네요. 네, 5골 4개의 도움을 했기 때문에 알렉스 모레노를 왼쪽에 뽑았습니다. 오른쪽은? 오른쪽은 아라우고 뽑았어요. 바르셀로나 아라우고. 사실 라리가에서 올 시즌 라이트백이 잘한 선수가 거의 없어요. 아, 형은 마음에 드는 선수가 딱히 막 있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카르바알을 많이 뽑았죠. 아, 그렇죠. 카르바알은 평균 이상은 하니까. 네. 근데 카르바알이 올 시즌에 부상도 네, 있었고 부침이 좀 있었죠. 기복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랬어요. 결승전 또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헤수스 나바스도 부상도 네. 있었고 몸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라우가 오른쪽에서도 많이 뛰었으니 아라우를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아라우는 사실 올 시즌에 너무나 좋은 좋았죠. 활약을 해줬기 대단히 때문에 좋았죠. 아라우를 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중앙 수비수 두 센터백 명인데 둘. 제가 가장 고민한 게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 두 명이에요. 그러면 알라바 밀리탕? 네. 둘 다 뽑아도 되는데 아, 르 노르왕을 뽑고 싶었어요. 소시에다드 르노르망. 네, 소시에다드가 사실
6위까지 올라온 건 수비의 힘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른 오르망이 있어요. 네. 른 오르망이 리그에서 37경기 나왔습니다. 그럼 뭐 한 경기 빼고 다 뛰었네. 네, 다 뛰었어요. 그러면서 수비 중심 역할을 톡톡해졌어요. 이 선수가 프랑스 선수인데 네. 사실 소시에다드에서 는 오르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선수를 안 뽑을 수는 없고 그러면 한 자리를 알라바를 넣어야 되느냐 밀리탕을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한 게 둘 다 넣고 싶다. 그러면 알라바를 왼쪽으로 빼볼까? 아예 그냥 왼쪽에 알라바 놓고 중앙에 네, 밀리탕 넣을까? 넣고. 근데 모레노를 안 넣을 수 없잖아. 알렉스 모레노를 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런데 오른쪽으로 아라오를 뺐잖아. 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빼는 건 약간 좀 그렇다. 좀 반칙성 플레이가 아닌가. 네. 그래서 알렉스 모레노도 굉장히 잘한 시즌이니까 알렉스 모레노를 뽑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건 내 취향인데 밀리탕보다는 알라바로 가자. 네. 전 밀리탕을 뽑으신 분들도 뭐 다 이해합니다. 네, 잘했으니까. 네, 수위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밀리탕을 뽑는 것도 당연하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알라바가 해준 역할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근데 밀리탕 뽑으신 분들 다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라바가 막판에 부상이었잖아. 그렇죠.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잖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네. 돌아온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알라바의 경기 수가 밀리탕보다는 적어요. 그런 측면에서 누굴 뽑아야 되나 하다가 저는 형의 그래도 취향이니. 네, 알라바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소시에다드의 르노르망. 네. 그렇습니다. 감독은 안첼로티 뽑았어요. 뽑아야죠. 네. 네. 사실은 페그린이 뽑고 싶은데 근데 트로피를 이렇게 네. 2개 플러스 1을 가져왔는데 네. 안첼로티 뽑아야죠.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주영의 라리가 정산이었고요. 조만간 찬우 형과 함께 또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세 팀 이야기를 또 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스톤이 간대니? 지금 제가 찬우 형이랑 얘기할 때는 맨날 그러거든요. 더 형 뭐 맨유 가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고 영종을 겨냥한 건데 지금 또 영종 와서 바스톤이 가지. 가는구나. 네. 갈지 안 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출연진들과 엮여 있는 아끼는 선수들이 이적했을 때 나오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든 열어놓고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찬호야 힘내.